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독의 기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강사 신나린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해독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해독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더 높아지고 있고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해독을 하는 걸까요?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독소들, 내보내고 싶은 그런 독소들, 깨끗한 내 몸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해독을 한번 도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해독은요, 내 몸 안에 들어온 독소들을요, 깨끗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올바르게 내보낼 수 있는지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들로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을 배출하면 좋은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요,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픕니다. 그쵸?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죠. 그런데 음식을 섭취한 후에 소화가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음식들을 저녁에 식사를 하면 마지막 식사 후에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만약에 음식을 적게 먹고 소화가 빨리 되는 그런 음식을 먹었다면 6시간 정도가 걸릴 수 있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8시간보다 좀 더 걸리는 10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뇌가 과식을 하면 늦게 먹으면 늦게 먹을수록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풍부하거나 효소식품 등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되는 시간은 그만큼 감소가 될 거예요. 이 해독은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배출 단계, 그리고 중화 단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간해독을 중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해독이 끝나면, 중화 단계가 끝나면 배설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나 해독을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첫 단계, 배출 단계는요, 우리는 몸속에 독소가 유입돼서 기간마다 독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독소들이 배출 단계에서 혈액 내에 있는 독소들이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에서 독소들이 순환기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피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질환이나 질병에 걸려 있는지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 검사든 아니면 어떤 성분 검사, 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할 때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그 배출 단계에서는 이 혈액에 있는 독소들이 이 혈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많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이 효소 작용을 도와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혈관을 통해서 독소를 내뿜는, 배출하는 이 단계에 많은 비타민과 많은 미네랄이 섭취된다고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배출 단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요, 중화 단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 해독하는 단계를 이 중화 단계라고 하는데요. 수용성 독소를,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화하는, 그래서 이때 충분한 항산화제와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지용성 독소를 우리 몸에서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수용성화해야 하는데 만약에 항산화제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다면 완전히 중화되지 못하고 해독되지 못하고 일부분만 해독되어서 변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형된 독소가 나의 몸을 돌아다니면서 조직과 세포 손상을 유발하게 되어서 질병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사이토크롬 P450에 대해서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화할 때 이 사이토크롬 P450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조효소로
포함한 단백질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효소 반응을 담당을 하는데 전자전달계의 산화 효소로 알려져 있어요. 얘는 장과 간에서 주로 분포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대사와 해독 작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합성과 분해, 그리고 지방산 대사와 콜레스테롤, 즉 담즙산 생성 및 분해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 사이토크롬 P450은요. 우리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에 주로 분포하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이 간 해독을 하는 간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이 중화 단계에는 충분한 항산화제와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중화되지 못할 경우 이 독소가 더 강해진 독소가 나의 몸을 돌아다니면서 공격하여서 조직과 세포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해독을 하는데 혹시 레몬 디톡스 이런 거 해보신 적이나 아니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 소금과 물만 그 단식하면서 섭취를 해서 해독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무조건 굶는 단식이 건강에 해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양소 부족으로 독소 배출 작용은 이루어지지만 단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만 간에서 해독돼야 하는 이 해독 작용에는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충분히 해독이 돼서 배출이 돼야 내 몸속에 이 독소들이 다시 나를 공격하거나 세포를 공격하거나 하지 않을 텐데 단지 굶는 단식은요, 이렇게 다시 독으로 내 몸에 흡수되어서 더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이러한 굶는 해독은, 단식 해독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굶는 단식, 이런 레몬 디톡스나 어떤 소금과 물만으로 디톡스를 하시는 분들이요. 해독을 하고 후기를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어, 구토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하는데, 이제 그 해독을 안내하는 곳에서는 명현 현상이다. 독이 빠지면서 오는 효과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후기를 보면요. 아, 디톡스, 해독으로 이거 해봤는데 효과는 없었다. 자, 두통, 백태, 오한, 손발 차가움 등은요. 이 해독 기간이 끝낸 후에도 후유증처럼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절식 해독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 의료진에서는요, 절식 해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살이 다시 찌는 요요 현상부터 두통, 어지럼증의 저체온까지 증상도 다양한 이 해독 부작용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원인은 과도한 절식에 있다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해독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자, 우리 몸의 간, 인체의 단 하나뿐인 해독 기관인데요. 우리 몸속의 화공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기관인데요. 해독 분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들도 생산하고 또 훌륭한 저장소이면서 우리 몸에서 약 500여 가지가 넘는 일을 쉬지 않고 24시간 일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여러분 이 광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때 한번 딱 들으면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냥 은연중에 이거 피로하니까 간이 안 좋구나. 간에 약을 먹어서 간을 좀 좋게 해야 될 것 같아.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간이 힘들면 피로가 쌓이게 되고 점점 나의 몸이 독소로 가득 차서 몸이 좋지 않게 된다는 거죠. 광고로 인해서도 이 간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뇌를 제외하고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소화기 계통인데요. 우리 몸은 대부분 에너지가 섭취한 음식을 소화하는 데 쓰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보통 8시간 정도가 소화되는데 에너지로 쓰인다.
그쵸? 그런데 이 문제는요, 우리 간에서 그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열심히 쓰고요. 해독 시스템은 이 소화 에너지가 다 쓰이고 소화가 다 이루어진 후에 작동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음식물은 섭취 후에 8시간 정도 지나야 완전 소화가 되는데, 우리가 야식을 늦게 먹거나 아니면 저녁을 늦게 먹었다 치면, 예를 들어서 야식 보통 10시나 11시 사이에 많이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하잖아요. 10시에 내가 만약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그러면 8시간 걸린다고 쳤을 때 아침 6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계속 소화 에너지가 간에서 열심히 소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간은 해독해야 되는데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실. 소화 에너지로 완전히 소화가 끝난 후에 우리 몸의 보물상자인 해독 시스템이 열리는데요. 이 해독 시스템이 시작되고 4시간 정도 동안 이 해독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침에 6시에 에너지가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10시까지 해독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우리는 야식이 몸에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해로워요. 야식은 금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어떤 식사를 한 경우에는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나 지금 소화되는 느낌이야. 나 아직도 배가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것은 밤새 나의 간,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소화 에너지를 쓰느라고 바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침을 먹고 4시간의 공복 시간, 점심을 먹고 4시간의 공복 시간, 그리고 저녁을 먹고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4-4-12 법칙이야말로 해독 시스템, 내 안에 갖춰진 해독 시스템을 활용하는 최선의 식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저녁 식사 후 완전한 소화, 그리고 12시간의 금식 원칙은요, 건강관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 물은 마실 수 있으니까 부담이 없겠죠? 자, 여러분, 스님은 채식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육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식만을 하는 우리 스님들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 진단을 받으신다고 해요. 너무 이해가 안 가죠? 스님이 고기를 몰래 드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야채만 먹는 스님들조차도 콜레스테롤 수치 너무 높아서 진단을 받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간에 있습니다. 이 간은요,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1단계 해독에서는요, 외부에서 독소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또 술을 마시거나 어떤 약물을 먹었을 때 1단계 해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독소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토크롬 PA40, 450개의 효소 그룹이 관여하는데요. 이 효소들은 알코올이나 카페인 같은 그런 물질들을 중화해 줍니다. 이들은 독소를 덜 해로운 물질로 전환시켜주고, 그렇죠? 지용성에서 수용성으로 바꿔주고,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거죠. 1단계 해독은요, 우리 몸에서 DNA 및 단백질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요. 완전히 독소가 해독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DNA나 어떤 단백질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독소가 남아있지 않게 간에 축적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2단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2단계에서 완전히 중화되어서 체내에 배출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시켜 주는데요. 이 해독의 2단계는요. 부산물과 기타 잔여 독성 물질을 추가로 중화시킵니다. 1단계에서 1차적으로 해독이 되었다면 2단계에서 완전한 해독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중화된 물질들이 체외로 배출되게 쉽게 변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요. 글루타치온이나 어떤 성분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간 해독이 잘 될 수 있게끔 항산화제를 섭취를 하게 도와주고요. 또 비타민 A, C, E,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셀레늄이나 코큐텐, 그리고 아연, 망간, 플라보노이드, 실리마린이나 피토케미컬이 우리 몸에 충분히 들어가서 이 간 해독, 1단계, 2단계의 해독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영양들이 부족하다면 나의 독소가 굉장히 어떤 사람은 내 몸에 독소가 적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더 많이 먹어서 섭취해서 완전하게 해독이 되어서 배설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몸 안에 독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 추천해주는 어떤 이만큼은 드셔야 합니다는 기준에 맞춰서 꼭 빼먹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간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중화해독할 수 있게끔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독소들이 만약에 해독되지 않고 내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간 조직을 손상시키게 되면 또 간 관련된 질병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 완전하게 중화 단계에서 간 해독이 이루어지면요. 배설 단계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배설 단계에서는 장 해독이 필요하고 이 장 해독 과정은 우리 위, 장, 간은 이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장에서 온전하게 독소가 해독되면 이 해독된 독소들은요. 대변이나 소변으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때 빠져나가지 않게 되면 내 몸에 더 강한 독으로 재흡수가 되는데요. 이때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저 정말 진짜 얼굴에 독소가 올라오거나 나의 몸의 가장 약한 부분에 가서 이 독소들이 나의 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해독 과정에서 배설 단계에 이르렀을 때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그다음에 수분, 식이섬유들, 그리고 유산균이나 소화 효소 등을 충분히 섭취해 줘야 합니다. 이때 우리 소장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는데요. 많은 분들이 해독을 진행하시면서 아니면 해독을 결심하고서는 질문을 하시는데 해독을 며칠 해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자, 이 해독에서 이 소장은요.
우리 몸에 영양을 흡수하는 기관입니다. 소장 안에 있는 육모의 재생 주기가 일반적으로 5일에서 7일이 됩니다. 그래서 해독은 최소 5일 이상 7일 정도를 권유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살펴보면 이 소장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장기예요. 12지장 공장 회장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장에서 회장까지의 길이가 6.7에서 7.6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소장, 영양을 흡수한다고 했죠. 자, 소화 효소를 분비하여서 소화를 돕고, 또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장액에서 분비되고 또 음식물의 소화야 흡수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된 영양분은요, 소장의 점막에 있는 육모로 흡수가 되고 또 육모는 모세혈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된 영양분들은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절 운동을 통해서 내용물이 이렇게 막 잘라지면 연동 운동을 통해서 대장으로 내용물을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옆에 보면 육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좀 더 실질적인 육모의 상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마른 수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수건의 표면을 막 이렇게 문지르면 그 사이사이에서 먼지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소장은 이렇게 생겼구나.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장. 자, 이 대장은요. 소장과 대장이 이어지는 지점에 맹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 맹장 터졌어. 아니면 나 맹장으로 수술했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맹장의 돌출 부위를 충수라고 하는데 이 충수염이 보통 이제 맹장 수술했다. 이 부위를 잘라내는 것이 맹장 수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장은요, 점액을 분비하고 대체로 대변에서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대변 배설을 하게 되면 설사, 그쵸? 근데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하게 되면은 변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에는요, 많은 세균이 있는데 그 일부 물질의 소화를 촉진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때 가스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가스를 분출했는데 방구를 뿡 꼈는데 독하다. 그러면 장의 상태가 좋지 않다. 세균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대장 안의 세균은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 등과 같은 중요한 물질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자, 해독 3단계. 배설에서는 대변과 소변으로 모조리 배설해서 나가야 하는데 반드시 기르고 꼭 왜 그랬다고 했죠? 만약에 배설되지 않고 원활하게 다 나가지 않으면 내 몸 다시 흡수되는데 이때 흡수되는 독소는 더 나쁜 독소, 내 몸에 들어올 때 그 독소보다 더 나쁘게 변한 독소이기 때문에 내 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에서 염증이 나오면 혈관을 통해서 간까지 간다라고 지금 방송에 나왔죠. 간으로 간대요. 간 어디로 갈까요? 우리 간에는요, 간문맥이 있습니다. 이 장과 간 사이를 연결하는 혈관으로 장에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영양분이 간으로 갈 수 있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온전히 독소들이 중화되어서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해독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배출 단계를 통해서 간에서 중화 단계를 거쳐 대소변으로 독소들이 온전히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배설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우리 몸 세포 속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음식물과 산소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개인의 근육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구나. 먼저 소화 모드로 에너지가 우선 사용되고 소화 모드가 다 끝나면 에너지가 해독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 모드가 소화를 시키는 그 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몸은요, 질병이나 비만에 노출되는 거고, 우리 몸이 해독 기간, 해독 모드로 시간을 오래 쓰면 쓸수록 나의 몸은 저절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해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해독을 도전하고 실천하는 거겠죠? 자, 에너지 증가라는 것은 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그리고 그 미토콘드리아의 건강, 그 질에 따라서 에너지가 쓰이고 안 쓰이고를 알 수 있고요. 또한 소식, 그 다음에 소화 효소, 그리고 생식은 소화 모드에 쓰이는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간 해독에 에너지가 더 쓰일 수 있다, 쓰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몸이요, 진짜 해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나의 몸은 반드시 건강해질 거 기대하셔도 좋고요. 우리 모두 진짜 해독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누군가가 권유하거나 추천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해독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진짜 해독 여러분들 모두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